조선에서 가장 흔하게 행해졌던 저주는 무엇이냐? 죽은 동물의 시신이죠.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람 시신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주를 하면 더 강력하지 않을까? 오늘 읽어드릴 역사 속 미스터리, 조선의 금기, 저주 사건,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속 괴물을 연구하는 작가 곽재식입니다. 조선 세종 시기에 뱀 그림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음식에 저주를 걸어가지고 먹였더니 살아있는 뱀 3마리를 토해내게 됐다라고 하는 믿지 못할 끔찍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체 이 남자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길도 감사가 보낸 보고서에서 연원을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남자가 밥을 먹고 나서 배가 아파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약을 달여가지고 이제 먹었대요. 약을 달여서 먹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토를 하게 됐는데 3마리의 살아있는 뱀이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이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놀라고 신기하게 생각했겠죠. 뱀 2마리는 이게 뭐야? 너무 징그러워! 이러면서 바로 없앴는데 남은 1마리는 이게 도대체 뭘까? 실험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다가 개에게 한번 이렇게 먹여보았다라고 합니다. 되게 이런 과학적인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이었나 봐요. 이 주변에 있는 그 함경도의 도민들이. 개가 별 탈이 없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가지고 개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개의 몸속이 어떤지 해부를 한번 해봅니다. 그랬더니 개의 뱃속에 개가 먹었던 뱀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더라. 누군가가 이 남자를 저주를 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저주의 방법이 굉장히 기괴했는데 음식에 종이를 집어넣었는데 그 종이에 뱀이 그려져 있었고 그 뱀 그림이 남자의 뱃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뱀으로 살아나서 죽이려고 한 것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진범을 잡기 위해서 이런 술법을 익히고 있다라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들여가지고 조사도 하고 했지만은 끝내 진상을 밝히지는 못했고요. 옥중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막 대거 등장을 하고 함길도 감사가 보기에 남은 사람 2사람도 아무래도 보니까 억울한 사람들인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의 조사는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세종 임금에게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종 임금이 뭐라고 말하느냐. 저주하는 일은 옛날 글에도 실려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은 물건의 그림이 변해서 살아난다라는 것은 나도 본 적이 없다. 이건 너무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인 것 같다. 이런 걸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석방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이 사건의 실체는 뭐였을까요? 어떤 저주가 있었을 수는 있겠죠. 한 가지 현대과학기술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추리를 해본다면 생각해 볼 만한 이 뱀 저주의 정체는 기생충이겠죠. 기생충 중에 조충 혹은 종류에 따라서 촌충이라고 하는 기생충은 크게 자라나면 미터 단위로 자라납니다. 2m, 3m, 한 7, 8m 단위로 자라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언제 봤겠습니까? 이 옛날 사람들이. 이거 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요즘은 위생도 많이 좋아졌거니와 기생충을 없애는 약, 치료할 수 있는 약도 많이 개발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기생충이 사람 몸속에서 발견되는 일은 크게 줄었습니다만 가까운 과거에도 이런 식의 기생충은 사람에게 또 동물에게도 좀 널리 퍼져 있었죠. 이 사건의 실체는 뭐였을까요? 특히 조선왕조실록에서 저주, 흔히 고독과 연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고독은 약간 독 같은 거를 이용을 하는 좀 말하자면 약간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그런 것들에 좀 치우친 저주수법. 그리고 연매는 주술적이고 혼령을 이용하는 듯한 이 저주수법. 만약에 정말 이 저주가 효험이 있어서 남을 해친다라고 한다면, 만에 하나 그럴 수 있다면 증거도 남지도 않고 과학수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범인을 찾아내기도 어려운 범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한 사람은 모반, 대역, 살인 등을 저지른 자와 동일하게 취급했다. 모반, 대역, 모반을 한 자, 노비로서 주인을 모살한 자, 그리고 고독, 연매를 한 자는 빼고 사면을 해준다.
우리나라 현대 대한민국에서도 광복절 특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면 행사를 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주를 한 사람은 풀어주지 말아라 라는 게 조선시대의 기본적인 방침이었다. 그런데도 저주를 했다라는 기록을 심심찮게 사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흔하게 행해졌던 저주는 죽은 동물의 시신이종이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람 시신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주를 하면 더 강력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묻어놓는 거예요. 실제로 조선왕조 실록에는 시신을 구해주는 전문 업자가 있었다라는 듯한 기록도 보이는데요. 갈두리에서 거어지를 만났는데 거어지가 약을 구한다고 하기에 무슨 약이냐라고 물었더니 사람 뼈를 구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김이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의뢰를 받아가지고 돈을 받고 사람 뼈를 실제로 구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이건이라는 사람이 잡혀가지고 그 자신이 했던 일을 실토하는 그 내용이 이제 기록에 남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자백한 바를 보면 사람 팔뼈하고 손바닥만한 두개골을 구해서 주면서 받은 대가가 면포 22첩, 돈 한 양 5전, 쌀 2말, 장 2주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충 뭐 따져보면 쌀로 환산했을 때 100만 원 이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저주 수법 중에서 특히 뼈가루를 사용하는 저주 수법이 좀 악명 높게 언급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뼈를 묻어 놓으면 여기 왜 뼈가 묻혀 있어? 라고 하면 누가 날 저주했나? 뒤늦게라도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흙 속에 뼈가루가 좀 있기로서는 그걸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는 경향이 더욱더 있었던 것 같은데, 어우야담에 보면 황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무서운 저주 같은 거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명망이 있었다고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조선판 고스트버스터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황철이라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집에서 자꾸 아프고 집안 사람들이 자꾸 병에 걸리고 하는 것 같은데 원인을 몰라가지고 이 황철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황철이라는 사람이 수법을 딱 쓰니까 이 연출이 약간 요즘 판타지 영화 같아요. 뼈 가루 하나하나가 빛을 내면서 공중으로 떠올랐다라고. 그것이 방안을 가득 채울 정도가 되고 나중에는 하나로 뭉쳐가지고 사람의 두개골 모양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형적인 그런 판타지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연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뼈가루를 이용을 해서 저주하는 것을 무시무시하게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진의 현감이었던 이만혁이라는 사람이 여자 종 2명과 남자 종 1명이 저주를 했다는 어떤 역술인의 말을 믿고 그 사람들을 때려가지고 목숨을 잃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저주를 거는 그런 사람이 나 때문에 목숨을 잃었으니까 그 어떤 원혼이 역시 저주의 힘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특이한 이상한 행동을 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입을 쇠로 채우고 가시나무로 시체를 싸서 포구의 다리 근처에 거꾸로 묻었습니다. 지금도 그 엄나무, 음나무라고 하는데요. 그 나무가 악령을 물리쳐준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민속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의 혼령이 곱게 이렇게 잘 힘을 갖고 어떻게 하게 된다면 분명히 나를 저주하기 위해서 저승에서 되돌아올 텐데 라고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곱게 안 묻어주고 거꾸로 묻는 그런 주술을 쓴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저는 사실 이 사건을 두고 의심하기로 어디까지 의심을 하냐면, 여자 종과 남자 종이 딱히 저주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뭔가 다른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살인을 하게 되었는데, 살인하니까 얼마나 원한이 맺혀 있겠어요. 저 사람의 혼령이 곱게 이렇게 잘 힘을 갖고 어떻게 하게 된다면 분명히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저승에서 되돌아올 텐데 라고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주술을 벌였고, 주변에 이렇게 소문이 좀 나니까 나한테 저주를 걸었다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꾸몄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 않나.
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저주는 이처럼 굉장히 중범죄로 취급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저지른 사람을 풀어준 예외적인 사건이 세종 때에 있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황해도 곡산에 사는 약노라고 하는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밥 한 끼를 대접을 했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자가 죽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밥이 뭐 상한 것도 아니고 뭐 독약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만한 흉기 같은 게 발견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그 일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분명히 저주를 사용한 것이다. 그래서 이 양노가 바로 검거가 돼요. 그래서 조사를 받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다, 난 그런 적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수사가 계속되고 나니까 그 술법으로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혐의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무거운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임금님에게까지 보고가 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었거든요. 양노 사건도 임금님에게 이제 보고가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약간 의심이 든 그런 수사 담당자가 한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본다고 과연 이렇게 주문만 외워가지고 딴 사람을 살해한다는 게 가능한가 싶어서 실험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도 이런 세종 시기에 뭔가 과학기술이 발전하던 이런 문화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양노 이 사람에게 닭이나 개를 한번 죽여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양노가 주문을 막 읊었겠죠. 뭐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닭하고 개가 죽지 않고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노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이 처음 조사를 받을 때 옛날 시대에 조사하는 방법, 가장 효율적인 조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겠습니까? 고문이었어요. 고문. 몽둥이로 사람을 패는 거예요. 패면서 똑바로 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11차례를 그걸 당했다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워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진짜 죽는이만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시킨 대로 다 자백을 해버린 거예요. 아, 그래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줄게. 네가 하라는 대로 다 말할게. 때리지만 말라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잔인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사실은 그냥 어떤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준 거밖에 죄가 없는데 괜히 주변 분위기가 이상하게 주문으로 뭐 저주를 한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바람에 1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서야 이런 사실이 알켜져가지고 세종 임금이 좌부승지 정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유정현이라는 사람이 전에 나에게 말하기를 주문을 웬다는 일은 참으로 허망한 것이다. 만약 이런 술법을 믿는다면 무고한 백성이 애매하게 죽는 자가 많을 것이기에 믿지 말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기에 나 역시 그런 이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 임금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양식도 좀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풀어주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깊은 밤에 무서운 이야기하는 프로그램 그런 거에 출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요즘도 무속인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누구누구가 정말 꼴 보기 싫은데 저주를 해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요즘 무속인들도 저주라는 거는 하면 안 될 짓이고 나한테도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낸다라고 하거든요. 조선시대에는 이런 믿음이 지나치게 과해가지고 별별 이상한 일들이 있었고 앞서 세종 임금 이야기에서 보시듯이 굉장히 억울하게 생사람을 잡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이죠. 저주의 효험이 실제로 있든 아니면 저주란 것이 허망한 믿음에 불과하건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허망한 저주에 대한 믿음 때문에 희생되었던 사람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던 세종 임금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마음에 새겨보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